유산균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나쁜 균하고 좋은 균의 비율을 따졌을 때 좋은 균이 많으면 이 중간균은요 좋은 균에 갖다 붙습니다. 그리고 나쁜 균이 많으면 나쁜 균에 갖다 붙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유산균의 양이요 좋은 균이 나쁜 균보다 많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유지를 해줬을 때 내 장내 환경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죠.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 있는 게 메나폴, 엠브로가드, 갈락토 올리고당, 그리고 유산균 전용 저희가 만드는 방식 자체도 되게 특이해요. 왜냐하면 메나폴이나 엠브로가드 같은 경우는 엠브로가드랑 갈락토 올리고당은 이 유산균의 먹이로 사용이 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하고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메나폴 같은 경우는 이 유산균이요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친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왜 다른 데랑 다르냐? 많은 회사들이 그 얘기를 해요. 유산균은요, 저희도 유산균 균종 되게 많고요. 이거 되게 비싼 거고 이게 들어가 있어요라고 광고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이거를 만드는 방식을 보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희는 8가지 종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 라인이 다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제품이 똑같은 양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다른 데에서 유산균을 키울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5개가 들어가 있으면 5개를 한 번에 키워요. 한 곳에서 이 5개를 다 키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제품화하기 시작을 하면 어떤 거엔 얘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거엔 쟤가 많이 들어가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과연 그럼 고가의 유산균이 고가의 균주는 과연 잘 자랄 수 있을까? 쉽게 자랄 수 있을까? 당연히 쉽지 않게 자라기 때문에 비싸겠죠. 그래서 고가의 균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많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 개 한 개를 따로따로 키우다 보니까요. 모두 다 정량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모든 제품, 어떤 제품을 먹더라도 양이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요, 우리가 먹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제 또 하나의 그 힘으로 강조되는 것들이 바로 이 발효 효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요, 발효된 음식들을 되게 많이 드세요. 뭐 된장, 고추장, 뭐 간장, 뭐 이런 여러 가지 발효된 걸 드시는데요. 세탁세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는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와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가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사용이 되고요. 식혜나 뭐 새우젓 등 발효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음식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실제 이런 효소 같은 경우는요, 외부에서 섭취를 해줘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먹을 때, 그럼 소화를 시키는 데 필요한 효소라고, 소화 효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잠재 요소가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대사 요소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 대사 요소 같은 경우는 신체에서 생산이 되면서 면역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예를 들어서 녹말 같은 경우가 이렇게 녹말 같은 경우가 분해가 돼가지고 포도당이 되는 부분도 있고 단백질, 지방이 이제 분해되고 또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되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 이 효소가 들어가서 대사를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소화를 했을 때 우리 효소는 거의 필수적으로 내 몸에서 이거를 분해하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작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거 느끼셨을 거예요. 젊었을 때는 무슨 말이에요? 철도 씹어 먹을 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만 먹으면 다 소화시키고 그죠? 뭐 많이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무슨 얘기 많이 할까요? 아우 요즘 소화가 안 돼라는 얘기 많이 나오죠. 그리고 뭐라 그래? 입맛도 없다 그러잖아요. 양은 어때요? 양도 얼마 안 되죠. 양이 점점 줄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생성되는 잠재 효소의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 효소는요, 우리 몸에서 대사 요소 또는 소화 요소를 선택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런 효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청년기 때와 노년기 때의 차이가 얼마나 돼요? 20대하고 70대의 차이가 30분의 1 정도 난다고 합니다. 자, 얼마나 많이 나는 거냐면 여러분 20대 때 먹었던 양의 30분의 1만큼 먹고 살 수 있나요?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부족해서 내가 먹었을 때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효소의 양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효소는 있었죠. 소화 효소. 네, 그렇기 때문에 효소를 조금 더 외부에서 공급을 해준다면 조금 더 많은 양, 적정한 양을 섭취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죠. 우리 몸에 잠재 요소가 낭비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 것을 먹는다거나 뭐 흡연을 한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스트레스가 많다거나 첨가물이 많이 들어가거나 뭐 가열된 고기나 생선이나 뭐 달걀 같은 걸 과식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런 잠재 요소를 보충하는 방법 또한 나와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뭐 과일이나 채소나 견과류 같은 걸 먹어주는 방법도 있고요. 발효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방법이죠. 특히 한국 같은 경우 발효식품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고추장, 된장, 뭐 간장 뿐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무슨 젓갈 종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소화 효소 그런 제품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렇게 발효된 음식을 찾아 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러면 소화 효소제를 먹는 게 너무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자임 프로밸런스는요, 효소 식품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영양소의 보급에 도움이 되고요, 소화에 도움이 되고 흡수율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자임을 어떤 분들한테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냐면 연세가 있으실수록 더 추천을 드리고요, 어릴수록 좀 별로 추천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에 뭐가 많다고요? 효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는 생각보다 효소가 되게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효소가 굉장히 부족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효소라고 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잠재 효소가 소화 효소가 아니라 대사 효소로 사용이 될 수 있으면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양의 소화 흡수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면서 대사에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이 효소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원래 효소가 부족하게 되면은 소화가 완전히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독성이 몸에 생기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가 점점 떨어지게 되면서 이 완전하게 소화되지 못한 거를요 우리 몸에서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저기 저장을 하게 돼요. 그럼 나이살 먹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는 대사되지 않은 부분이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충분한 효소가 있었을 때는 이게 영양으로 에너지로 사용이 되는데 효소가 없을 때는 반대로 우리 몸의 지방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안에는요, 엔자임 프로밸런스 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맛이 날까요? 미숫가루만 난다고 하죠. 근데 왜 그래요? 안에는 15가지의 곡물 발효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된장에서 분리한 식용균주까지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굉장히 친근한 맛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안에는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효소들을 보면은 적용 pH가 너무 달라요. 보면은 저희가 한 pH 뭐 4에서 7 정도다라고 하는 약한 pH만 가능한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이런 부분에 그거에 맞게 pH가 다 살 수 있게 조절이 돼서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에서 이제 내 몸에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굉장히 알차게 넣어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밥 좋아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탄수화물은 아주 그냥 화려하게 챙겨놨죠. 엔자임 프로밸런스의 또 다른 이제 행복은 뭐냐면 바로 안에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비타민 B5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점 적게 먹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식단도 바뀌고 그 방향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판토텐산을 섭취하는 양이 점점 줄 수밖에 없는데 이 판토텐산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서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해요. 나이가 들수록 뭐가 많다 그래요?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들어주는 이 판토텐산 자체가 우리가 먹는 양이 너무 적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엔자임 안에는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 여러분의 이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에는 이제 생강이나 페퍼민트, 회양씨 같은 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카시아검, 아라비노갈라탄, 트라가스칸검, 그리고 알로에베라겔까지 들어가 있어서 장 환경에도 도움이 되면서도 엠브로토스 복합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서 장을 편안하고 이제 그 외에도 소화에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엔자임 프로밸런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먹기 쉽게 미숫가루 맛이잖아요, 그죠? 미숫가루 싫어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네, 같이 해서 먹으면 너무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너무 좋아하는 방식 중 하나가 저는 이제 쉐이크를 먹을 때 쉐이크에 이걸 한 포 정도 또는 2포 정도 넣어서 먹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맛이 날까요? 미숫가루만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저희가 플래니쉬가 무슨 맛이에요? 바닐라 맛도 있고 초코맛 있잖아요. 근데 바닐라 맛의 당도가 되게 높아요. 어느 정도로 높냐면 이 바닐라 맛이 거진 꿀넣은 거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당도가 높거든요. 바닐라 맛 한 포에다가 엔자임을 섞게 되면은 그냥 시중에서 판매하는 미숫가루 라떼랑 비교해도 전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단 미숫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드셔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평소 음식을 섭취하고 나서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리고 또 영양소 흡수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한테 강력히 추천을 드리고요. 나이가 좀 70, 60대서부터 그 이후로 좀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한 포 정도는 꼭 먹어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효소식품을 섭취했을 때는요, 내 몸의 소화불량을 개선한다든지, 체력을 향상한다든지, 염증을 완화, 또는 이제 모든 영양소가 잘 분해되어서 충분하게 흡수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을 때, 근데 여기 메나자임이 없네요라고 아시는 분들은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메나자임은요, 거기 안 들어가 있고 바로 이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혈당 프로밸런스라고 하면 누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당뇨이신 분들 먹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딱 외부에서 얘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당뇨 없는데요? 저 당 괜찮은데요? 정상인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안에 식후 혈당 상승에 억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바나바이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 하나만이 이거의 기능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가 있어. 물론 바나바이 추출물을 섭취를 하면서요. 혈당 조절이 되거나 체중 조절이 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사람들은 너무나 필수적인 거고요.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한테도 굉장히 필수적인 게 바로 혈당 프로밸런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마그네슘도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저희가 보통 운동을 하면 뭐가 부족해지는지 아세요? 운동하고 나서 어때요? 과하게 운동하고 나서 여러분 계단을 내려가면 다리가 후들후들거리죠. 자, 그리고 팔 운동 막 하고 나서 뭐 들려 그러면 팔이 어때요? 후들후들거려요. 왜 그럴까요?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마그네슘이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흡수를 뭘 해줘야 될까요? 마그네슘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들어가 있는 게 혈당 프로밸런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운동을 하고 나서 팔, 다리가 너무 후들후들거린다 그러면 혈당을 섭취하는 것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만큼 안에 마그네슘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에는 크롬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혈당 상승에도 또는 당뇨병에도 너무 도움이 되지만 우리 몸에서 필요한 그런 영양 성분 중에 하나가 크롬이라고 해요. 그래서 필수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이 크롬인데 크롬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당이 상승하게 되는 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알려져 있는 게 바로 크롬이에요. 필수 미량 영양소 중 하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거보다 더 이제 눈이 갔던 게 바로 이 메나자임이었습니다. 자, 바로 전에 저희가 바로 효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효소에 대해서. 근데 이 안에도 독자적인 메나테크만의 독자적인 7종의 효소 혼합 분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안에는요, 이 7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탄수화물이나 이당류를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뭐 녹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제 아까 그거와 이거의 차이점은 뭐냐면 얘는 거의 탄수화물에 많이 가 있어요. 아까 그거는 뭐였어요? 지방도 있었고 단백질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었다거나 아니면 좀 기름진 튀김을 먹었다거나 했을 때 엔자임을 먹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됐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탄수화물을 좀 많이 먹었어. 뭐 떡을 먹었어, 빵, 뭐 밥, 면 이런 종류를 좀 과하게 먹었다거나 했을 때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죠.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음식물이요 위에 머무는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음식물이 위에 머무는 시간이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온 음식들이요 제대로 분해가 되게 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위에 들어온 음식물이 머무는 그 시간 동안에 제대로 분해가 되면은요, 얘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분해된 포도당을 글루코시다제라는 소화가 되지 않은 당류를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걸 포도당으로 완벽하게 분해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저 시다제라고 하는 그 친구가 이 소화되지 않은 포도당을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요. 식이섬유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먹은 탄수화물의 30%에서 40%가 올리고당, 그러니까 식이섬유로 변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제가 이 얘기 들으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30% 정도가 올리고당으로 변해요라고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럼 3개 먹으면 90%가 변하겠네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한 개를 먹었을 때보다야 2개나 3개를 먹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양이 변하긴 하겠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뭐 90%까지는 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제대로 분해가 됐을 때, 제대로 소화가 됐을 때 포도당이 올리고당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제대로 분해가 안 되면 어때요? 갈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탄수화물을 제대로 분해해 줄 수 있는 메나자임이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한 올리고당 같은 경우는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서 혈당을 올리지 않고 또 다른 좋은 점이 하나 있죠. 자, 식이섬유 누가 먹어요? 아, 식이섬유는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여러분. 네, 나도 먹어요, 맞아요. 나도 먹는데 유산균도 같이 먹고 살아요. 네, 이 식이섬유가 이따가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이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늘어날수록 훨씬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혈당 프로밸런스는요, 우리 몸에서 이렇게 탄수화물을 포도당으로 또 올리고당으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메나자임이 함께 들어가 있어서 다양한 소화효소 대용으로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장내 미생물이 먹어야 할 음식 올리고당으로 변환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귀리 식이섬유가 들어가 있고요. 여주 추출물, 그리고 아라비노갈락탄, 트라가스칸검, 알로에베라겔까지 해서 여러 가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면서 이제 혈당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소 복합물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에 잘 흡수될 수 있도록 탄수화물을 분해시켜 주면서 올리고당으로 전환해 주는 역할도 하면서 혈당도 조절해 주고 또 포도당 대사에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 혈당 조절을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포뮬러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제 혈당을 난 좀 조심해야 돼라고 한다면 이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는요 계속 소화하고 이 위쪽을 얘기를 했어요. 자, 위장하고 소장하고 이렇게 소화하고 흡수하고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이요 내가 장이 안 좋은 걸 언제 알까요? 화장 그런 일들 많이 설사를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면 아 내가 장이 안 좋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건 그때쯤 하세요. 소화가 안 되거나 흡수 안 되는 거 내가 느낄 수 있어요? 못 느껴요.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이제 내가 화장실 가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하면 얘기를 하죠.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장누수 증후군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요 장내 환경에서요, 이 좋은 균들이 잘 살고 있고 그 생태계가 너무 좋으면요 별일이 안 생깁니다. 화장실도 편히 가고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하는데 만약에 이 주요 장내 세균이 감소하게 되면서 안 좋은 균들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장내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기 시작을 하면서 장내 벽에 상처가 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돼서 이제 장벽이 붕괴가 되면서 장 건강이 악화가 되고 근데 보통 그런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식이섬유의 부족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아까 식이섬유 저희 혈당에서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식이섬유, 올리고당 같은 말이고 같은 거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을 때 좋은 균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유해균, 안 좋은 균들한테 자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의 건강이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한 장 전망의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흡수하고 배설하고 또 장 점막의 미생물이나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 이게 좋은 유산균이 살기가 좋은 환경을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제 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장내 구멍이 나고 장이 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냐? 바로 이런 일들이 있죠. 소화를 잘 시키면 좋죠. 예를 들어서 뭐 음식물을 꼭꼭 씹어 먹는다든지 뭐 효소를 섭취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또는 독소, 안 좋은 음식을 덜 먹어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뿐만 아니라 항산화 제품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장의 상태는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새는 장 증후군에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바이탈 프로밸런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이요. 다 어떤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냐면 장벽을 강화시켜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분들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 좋은 거 먹고 있어요. 라고 해서 아, 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죠. 주원료, 부원료 한 가지 정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서로의 시너지를 올리기 위해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오틴이라는 건데요. 비오틴 같은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B7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제 부족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일단 머릿결이 되게 푸석푸석해지고요. 굉장히 이제 그 수분기가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슐린 합성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제 일들이 일어나냐면 당뇨이신 분들이거나 당 수치가 막 올라가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비오틴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비오틴이 부족해지면요 피부도 굉장히 노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지방산 합성에도 그러니까 피부가 탱글탱글하지 않고요 주름지고 노화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바로 비오틴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오틴은 충분하게 있어주면 너무나 좋은데 이 안에 이 바이탈 프로볼런스 안에는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나 이 플라보바이오틱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장내에서요 부티르산이 증가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는 친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감귤류 플라보노이드의 90%에서 95%가 대장에 소화가 다 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 완전한 상태로 도달을 하게 되면요.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그걸 먹고 대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몸에서는요, 이 미생물이 하는 일이 아니라요. 이 미생물이 먹고 대사해서 나온 여과물이 우리 몸에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생물이 거기서 잘 살아서요. 좋은 걸 잘 먹어주면 얘네가 먹고 나서 대사한 그 물질이 우리 몸에 좋은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장 안으로 대사산물이 활성화되면서 플라보노이드가 직접적으로 우리 장에 좋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아랫부분이에요. 1번. 근데 여기에서 더 좋은 건 뭐냐면 바로 2번이에요. 2번에요.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요. 이 플라보노이드를 섭취를 하게 되면서요.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냐면 장벽에 에너지를 주면서 장벽을 탄탄하게 해주고요. 전신에도 면역 기능을 상승시켜주는 일들을 해요. 짧은 사슬 지방산은 뭐냐? 바로 이제 사람이요. 소화효소로는 완전히 소화되지 못하는 식이섬유들. 아까 얘기 드렸죠. 식이섬유. 식이섬유의 섭취량이 많을수록 짧은 사슬 지방산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만들어지는 짧은 사슬 지방산이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그리고 부티르산인데요. 이 세 가지 같은 경우는 장내 pH를 낮춰서 유해균의 정착을 막고 그다음 유산균의 그 유산균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면서 영양분 흡수를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가 바로 부티르산이에요. 여기 보시면 세 개가 있잖아요. 세 개 중에 맨 아래 거 부티르산이라는 건 어떤 일들을 하냐면 우리 몸에서요 식이 먹는 걸로 인한 비만을 예방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수면의 질을 높여주기도 해요. 잠을 잘 자게 해주기도 하면서 설사가 있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완화시켜주거나 염증에도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티르산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섭취를 해주면 아까 얘기 드렸죠. 플라보노이드가 대사가 돼서 대사 물질이 나오면 그게 장내 환경을 좋게 해주는데 그 물질 중 하나가 바로 이 부티르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바로 이 마시멜로 뿌리 추출물이에요. 점액 다당류이면서 펙틴, 플라보노이드, 피토스테롤이라는 탄닌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장을 보면 여러분 장이 마르면 어떨까요? 장이 마르면 당은 되게 촉촉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르면 쓸리게 되고요. 상처가 되게 쉽게 나면서 안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점액이라는 거, 이 끈적끈적하는 그런 펙틴 종류가 많을수록 굉장히 안이 부드럽게 보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시멜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요. 약용으로 점막의 건강을 좋게 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약물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감초풀이 추출물이랑 그다음 생강 추출물만이 들어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거는 위궤양의 치료라든지 위장 기능을 도움을 준다거나 아니면 세포를 보호해주는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흑우추라든지 아니면은 포도종자 추출 분말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영양분의 흡수율을 높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잎하고 정향나무 꽃봉오리 분말이 들어가 있어서요. 이제 소화에도 도움이 되면서 위장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바이탈 프로밸런스는요, 이렇게 영양의 흡수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대장의 기능에도 도움이 되면서 대장벽을 탄탄하게 그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이 주면서도 이제 우리 몸에서 비만이 아닐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내 환경에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은 어디에도 좋아요? 장에도 좋지만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뭘 해도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기초로 돌아가서 GI 프로밸런스부터 시작을 하시는 걸 가장 추천을 드리면서요. 오늘 제품 강의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